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토피아 카케어라는 사이트고요. 기본적으로 오토피아도 앞서 소개해드린 오토긱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시작은 다른 회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재작년이었나? 네. 그 오토긱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 그 팜비치 모터링 그룹이라는 PBMG라는 그룹에서 오토피아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도메인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고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도 이제는 차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알아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일하는 시기가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25% 할인하기 전에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25% 할인을 하는 시기가 오토긱하고 오토피아 여기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물건을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할인 정보를 받고 계시면 내가 좀 더 빠른 시기에 25% 할인하는 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는 따로 더 소개해 드릴 물품이 없어요. 왜냐면 뭐 오토긱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 놓으셨다가 오토긱에서 200불 차게 내가 다 꽉 찼다, 이제 사야 된다, 근데 25% 세일이 안 떠요. 그러면 여기 오토피아도 한번 쓱 보시고 얘네가 혹시 25% 할인하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20% 할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토긱이랑 오토피아는 같은 회사이고 두 군데 다 가입을 해 놓으시면 내가 딱 살 타이밍이 됐을 때 둘 중에 한 군데서만 25% 할인하면 딱 거기서 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피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야 두어야 할 그 쇼핑몰이 바로 여기입니다. 디테일드 이미지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미국 사이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뉴욕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테일드 이미지 이 사이트는 평균적으로 보면 오토긱이나 오토피아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얘네는 25% 할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별로 한정 브랜드만 25% 할인, 뭐 혹은 뭐 극세사 타월만 25% 할인, 이렇게 선택적으로 25% 할인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물품 전체를 25% 할인하는 거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수준이에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얘네들은 무료 배송도 거의 안 해줍니다. 배송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해주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마 유일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물품이 오토긱에도 있고 디테일드 이미지에도 있다 라고 한다면 오토긱에서 사시는 게 아마도 쌀 겁니다. 당연히 비교는 해보셔야겠죠. 여기서 20% 할인인데 오토긱에서 25% 할인한 것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를 제가 오토긱 말고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오토긱에서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신제품이 들어오는 시기가 디테일드 이미지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신상이 더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죠. 저같이 신제품을 빨리 써보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은
여기가 괜찮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서 이 사이트도 같이 알아봐 두시면 좋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오토기계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기 샵 브랜드라고 돼 있죠. 자, 브랜드별로 한번 보면서 오토기계에는 없는 브랜드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 있는 브랜드이고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자, 여기 디테일 가드라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이 더트락이라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국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립카드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그립카드가 나온 지 이제 한참 됐는데 그 그립카드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이제 다시 디자인한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버킷 바닥에 깔고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이 다시 위로 버킷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앤데 그립카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단조롭잖아요. 단순하게 진짜 이렇게 빗살무늬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걸러주는 것 같은 역할 그 정도인데 얘는 이런 걸러주는 역할 이런 그 칸막이 같이 돼 있는 거 이거 나눠져 있는 거 이거 플러스 이렇게 깔때기의 형태처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구멍은 이렇게 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멍은 이렇게 큰데 반면 아래 구멍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깔때기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이 한번 내려가고 나면 여기를 통해서 버킷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올라오는 게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진짜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한 유튜버가 있어요. 해외에 영국 유튜버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립카드는 하나만으로는 좀 그 성능이 좀 떨어져요. 제가 그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옛날에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립카드를 하나만 놓고 쓰면 막 그 좀 거칠게 쓰시는 분들은 막 미트리를 여기다가 막 세게 문지르면 아래에 있는 오염물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립카드는 두 겹을 올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두 개를 올리면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하나만 써도 거의 그거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지금 엄청 핫해요, 얘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얘 어떻게든 사보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국내에서 안 파니까 어떻게든 이제 사야 되는데 직구는 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막 웃돈을 줘가면서 막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여기서 직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더트락 요거 괜찮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뭐가 있냐? 여기 디테일링 아웃로 이게 그 매드니스라고 그 제가 사용하는 그 워시 미트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이제 독일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런칭한 다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버켓나이저라고 그래서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요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버킷의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브러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옆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입니다. 이게 뭐 이게 굳이 뭐 필요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사용해 보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 엄청 편합니다, 얘가 비슷한 유사품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어부바라고 소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그 제품은 원래 디테일링 버킷, 디테일링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버킷에다가 끼면 이게 일체감도 되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한 면이 있어요. 가격은 싼 대신에. 근데 얘는 플라스틱 재질도 굉장히 견고하고 이 디테일링용 버킷에 딱 맞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착 달라붙습니다. 되게 좋아요. 일체감도 좋고. 유일한 단점이 비싸요. 이 26불이거든요. 한 개가. 거의 뭐 버킷보다도 더 비싸요. 얘가. 솔직히 저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막 커뮤니티에서 이것도 제발 좀 팔아달라고. 얘가 가격도 비싼데요. 부피도 큽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박스 포장이 하나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부피가 크니까 이게 배송비도 만만치 않아요. 자신있게 뭐 비싼 값을 합니다까지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사시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써보면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버킷나이저 색깔이 조금 늘었어요. 제가 살 때만 해도 검정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는데 하늘색이 입점이 됐네요. 자, 버킷나이저는 또 오토기기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DI 액세서리, 뭐 DI 패키지, 뭐 마이크로파이버 브러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디테일드 이미지가 DI거든요. 얘네들 자체 브랜드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아무튼 이제 좀 작은 브랜드들 몇 가지들을 이제 모아놓은 칸이에요. 그래서 지네 자체 브랜드인 제품도 있지만 좀 영세한 브랜드에서 제조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딴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 DI 브러시스 들어가 보시면 뭐 브러쉬들 있어요. 여기 이지 디테일 브러쉬 있잖아요. 근데 요거 디테일 팩토리에서 나온 울트라 소프트 디테일링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몰하고 라지 이거 두 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 브러쉬가 아주 물건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뭐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끝에 보이십니까? 이 브러쉬가 진짜 이 털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이거 제가 사실은 디테일링 브러쉬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돼지 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합성모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뻣뻣했어요.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장면에다 쓰지? 싶을 정도로 엄청 뻣뻣해가지고 안 썼었거든요, 저는. 근데 야, 얘는 장난 아닙니다. 막 그 디테일링 브러쉬 너무 뻣뻣하다고 그 와이프나 혹은 여자친구 그 화장하는 브러쉬 이렇게 훔쳐다 쓰신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화방에서 쓰이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붓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차용품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많잖아요. 케미컬들이. 그런 내화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세차용품 이렇게 막 뭐 APC나 이런 거 이렇게 닿으면 털이 잘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 나 브러쉬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실내 세차하는 방법, 찍었을 때, 그 내부, 내장재 이렇게 막 브러쉬질 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때 썼던 게 요겁니다. 요 소자. 그래서 요 소자는 내부, 인테리어 디테일링 하실 때 사용하면 좋고요. 요 긴 거, 요 큰 거는 이제 외관, 뭐 구석구석 이런데 브러쉬질 하실 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싸진 않아요. 사실 브러쉬 치고는 큰 게 15불, 작은 게 13불. 물론 여기서 할인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브러쉬들 괜찮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써보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얘네 괜찮습니다. 디테일 팩토리 유명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요 스킨 그립, 뭐 오토기계도 있었죠. 오토기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보여드리냐면,
오토기에서는 스캔 그립이 할인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드 이미지에서는 할인이 들어갑니다. 먹어요, 얘네들은. 할인이. 그러니까 스캔 그립을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드 이미지 여기서의 기간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요. 아, 예. 여기 더 라스트 디테일이라는 굉장히 작은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올해 초에 그 소셜미디어 쪽으로, 그러니까 SNS죠.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브랜드가 얘네거든요. 더 라스트 디테일이라고 TLD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요 컴파운드가 SNS 사이에서 엄청나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써봤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업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컴파운드 치고는 데미지가 거의 안 남는 좋은 컴파운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커팅력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리터가 55불이에요. 보통 이제 평균가가 한 35불에서 40불 정도가 형성이 돼 있다 하면 얘는 벌써 그거보다 15불 정도 비싸죠.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 아마 뭐 이제 OEM 생산을 하다 보니 이제 중간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것도 나름의 이제 그 메리트가 있고 각자 그 성격이 있으니까 약재마다 뭐 데미지가 좀 적고 커팅력은 조금 약한 대신에 난 데미지가 안 남는 컴파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아마 국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요 컴파운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산차들은 그 도장면이 좀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도장면에는 요런 컴파운드가 알맞죠. 대신에 단단한 뭐 독일차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힘들 겁니다. 요런 걸로 하면 성질 버릴 거예요. 아무튼 더 라스트 디테일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여기도 더 렉컴퍼니 있고 쭉 보면 네, 그 정도네요. 사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DI 브러쉬의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라고 디테일링 아웃로스의 이제 그 버킷나이저, 그리고 디테일 가드에서 나온 더트락, 뭐 그 정도가 많이 찾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오토기기에서 살 수 없는 제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브랜드 얘네 제품을 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오토기기에서 못 사니까 다른 데서 사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여기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를 드리자면, 이 디테일드 이미지 얘네들은 물건만 파는 난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에스커 프로 블로그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디테일링 관련 그 매거진, 그러니까 잡지 같은 웹 매거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프로 디테일러들이 실제로 뭐 물건 리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사식으로 사진과 곁들여서 이렇게 기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퀄리티들이 되게 괜찮고 유용한 그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G테크닉 코팅제 어떻게 썼다, 레더큐로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그 프로 디테일러로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다 좀 유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그 기온 제품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타이틀이 여기 보세요. 기온 쿼츠 USA.
이 사람이 프로 디테일러이면서 기온 쿼츠 USA의 브랜드 매니저인가 뭐 그래요. 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그 기온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렇게 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리뷰를 하거든요. 이거 보면 다 기온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건만 사시지 말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이런 제품 이런 뭐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꽤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지금까지 미국 쪽 사이트를 다 알아봤는데요. 디테일링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지역.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디테일링 쇼핑몰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얼티메이트 피니쉬라는 줄여서 UF라고 불리는 사이트인데요. 일단은 영국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 단위가 파운드로 되어 있고요. 너무 친절하게도 유로나 US 달러로 전환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까지 직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UF만의 특징은 아니고 유럽에 있는 디테일링 쇼핑몰은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주는 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배송을 하는 게 좋은 거냐? 간편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책정하는 배송비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요. 뭐 당연하겠죠. 국제 우편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UF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인 배송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메리트가 뭐냐면 VAT, 여기도 이렇게 VAT 있죠. 부가가치세인데 해외 배송을 할 때 이 VAT를 제해줘요. 면세로 보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미국에 있는 쇼핑몰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직배송을 안 해주니까. 직배송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미국 국내로 보낸다는 얘기고,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팔기 때문에 VAT가 붙는 겁니다. 근데 직배송이 가능함으로써 이제 배송비가 비싸게 든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VAT가 제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UF는 언제 쓰면 좋으냐? 대부분의 그 물품들이 오토기기나 제가 그 앞서 설명드렸던 쇼핑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것들을 모아놓은 샵이기 때문에 뭐 여기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은데 왜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냐? 직구는 해야겠는데 내가 2주를 기다릴 수는 없다. 나는 빨리 필요해. 2, 3일 내로 필요해. 이런 것들. 이 UF는 직배송으로 바로 DHL로 보내주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기까지 3일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면 받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자체 세일이 있어요. 자체 세일이 10%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뭐 오토기계의 25%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AT가 빠지는데 이 유럽은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15%인가 뭐 그래요. 17%인가? 그러니까 VAT가 빠지고 15%, 17% 되는 게 빠지고 또 10%의 할인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오토기계 25% 할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해외 직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무게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들을 UF에서 주문하면 배송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UF에서 주문하는 물품은 반드시 무게가 가벼운 것들 위주로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면 또 뭐가 있느냐? 폴리셔들이 의외로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미국 사이트에서는 폴리셔를 사는 게 비추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110V니까 도란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든데, 자,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230V를 씁니다. 230V에 50Hz의 전기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220V에 60Hz의 그 전기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압만 보면 230하고 22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이 루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만들잖아요. 예, 유럽 지역은 기본적으로 220V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국 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거를 뭐 많이 바꾸지 않아요. 220에서 230이 다 통용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 헤르츠, 이게 뭐냐면 이제 교류 전압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그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왜 직류, 교류, 뭐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나요?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계속 교차해서 이렇게 바뀌는 전기를 쓰는데, 그 바뀌는 주기가 50Hz냐 60Hz냐 이거의 차이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60Hz니까 좀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찌됐건 이 모델은 50Hz의 규격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60Hz인 우리나라의 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조금 뭐랄까 구동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속도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50Hz에서 60Hz면 한 20%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기계에 무리가 간다,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으로 맞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헤르츠 수가 높은 곳에서 쓰면 뭐 조금 전기적으로 약간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찝찝하신 분들은 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220에 60Hz짜리로 이제 컨버전 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여태까지 썼던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참고로 루페스 마크 1부터 마크 2, 마크 3까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영국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만큼 사용량이 많진 않아요. 폴리셔를. 제가 뭐 폴리싱을 뭐 막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얼마만큼 롱텀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오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오너 치고는 폴리싱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뭐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하니까요. 근데 제가 제 경험에서 봤을 때 단수가 조금 빨리, 그러니까 단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1단으로 났는데 한 2단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루페스 같은 경우에 6단까지 있거든요. 근데 한 5단 정도 가면 이미 6단 스피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5단에서 6단은 왔다 갔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저는 뭐 내구성의 문제라든가 뭐 어디가 뭐 과열됐다든가 뭐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220V에 60Hz 모델인 모델도 써봤어요. 다른 사람 거.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 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고 나는 찝찝하다. 그리고 나는 AS를 생각해서라도 정발을 사고 싶다 이러시면 조금 돈을 더 주고 정발을 사시는 것도 맞고요. 이제 직구를 하는 의미는 이제 좀 더 싸게 사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직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리셔를, 특히나 이제 루페스 같은 폴리셔를 나는 직구를 하고 싶다, 좀 더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UF를 이용하시면 좋죠. 왜냐면 직배송이니까 배송이 빨리 와서 좀 더 안전하고요. 중간에 막 여러 손을 거치면 막 던지고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파손이 날 염려가 좀 있고. 근데 직배송을 해주니까 그럴 걱정이 좀 적다라는 게 또 차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여기도 이제 브랜드별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봤던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국에 있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유럽 쪽 브랜드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UF에는 보시면 이 오토피네스라는, 여기도 영국 브랜드일 거예요. 그 오토피네스라는 그 세차용품점, 세차용품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도 뭐라 그럴까,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도 몇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성능 자체가 다른 브랜드의 제품보다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 감성 넘치는 이 패키징,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몇 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고 정말 그 성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자, 그렇고 있고, 여기 빌트엠버. 요 빌트엠버는 아마 미국 쪽 사이트에서는 거의 못 봤던 브랜드이실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 브랜드로 알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다만 패키징이 굉장히 독일스럽게 감성이 거의 없는 실용성 위주의 브랜드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용량들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배송비가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진짜로. 배송비가 무서워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5리터짜리 내가 갤런을 뭐 하나 산다. 그럼 배송비만 한 4, 5만원 나와. 이거 하나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지. 제품은 17파운드인데 배송비가 막 40파운드 막 이렇게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봐야 1리터짜리 요런 거 이제 사든가 아니면 이제 용량이 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요 오토폼, 제가 영상에서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오토폼이 말 그대로 이제 그 폼 샴푸예요. 빌트엠버에서 나온 이 폼 샴푸인데 얘는 거품이 별로 없어요. 폼 샴푸인데도 얘는 거품이 별로 없어요. 폼 샴푸임에도 불구하고 쫀쫀한 거품이나 뭐 이런 거를 바라시면 얘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얘는 뭐냐면 정말 충실히 프리워시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스노우폼입니다. 그러니까 스노우폼이라고 이름도 있고 거품도 조금 나지만 거의 APC급의 혹은 그 이상의 세정력을 보여주는 스노우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차를 프리워시를 할 때 보통 이제 폼보다는 APC를 쓰잖아요. 왜냐면 APC가 세정력이 더 강하니까. 근데 얘를 사용하시면 스노우폼인데도 불구하고
APC 혹은 그 이상의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APC 뿌리면 압축 분무기에 넣어서 막 펌핑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폼렌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쫙 뿌리면 금방 뿌리잖아요. 요거가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 오토폼 뿐만이 아니라 빌트엠버 제품군이 대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케미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노우폼 같은 경우에 차 전체에다 뿌리잖아요. 내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뭐 차량 하부 포함해서. 그래서 부식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가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휠 닦을 때 휠 버킷에다가 이 오토폼을 조금 넣어줘요. 아무래도 이 휠 쪽에 보면 그 디스크라든가 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코팅되지 않은 이제 금속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로에 이제 얼지 말라고 저 염화칼슘 같은 거 많이 뿌려놓잖아요. 그 염화칼슘이 이제 부식을 일으킨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데, 그 염화칼슘이 제일 많이 튀는 데가 아무래도 이 휠 하우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휠 쪽을 닦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 휠 버킷 안에 샴푸도 넣고 요 오토폼도 조금 넣어줍니다.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실제로 저희가 그 세차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휠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녹 쓰는 거 아시죠? 거기가 이제 아무 코팅이 안 돼 있는 그런 금속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녹이 쓰잖아요. 정상적인 건데 브레이크 몇 번 밟으면 이제 없어지는데, 그 녹이 생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얘를 버킷 안에 조금 넣어줘서 그 물로 휠과 타이어를 닦으면 녹이 쓰는 정도가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빌트엠버의 오토폼 요거 매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매번 얘가 향이 별로 안 좋거든. 약간 꼬릿꼬릿한 향이 나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거품도 쫀쫀하지 않아서 사실 스노우폼을 뿌린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저는 그냥 프리워시 대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뿌려요. 그래서 얘를 평소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그 휠버킷에 넣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차가 아주 더러운 때는 얘로 먼저 프리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노우폼을 뿌려요. 뭐 물 뿌리기도 전에. 그 다음에 고압수로 헹궈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쫀쫀한 거품에 향도 좋은 스노우폼을 한 번 더 올리고 그 위에다가 미트질을 합니다. 그런 식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설펙스 HD 얘는 APC예요. 워터 베이스드 APC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오토폼하고 동일하게 부식을 방지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APC를 쓰시더라도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국내에는 1리터짜리 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직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 배송비가 너무 비싸. 이거 보면 지금 17파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5리터짜리 딱 넣으면, 자, 뷰 바스켓 여기 코리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딜리버리 차지 보이십니까? 37.95 거의 38파운드인데 38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만원 돈 하는 거예요. US 달러로 바꿔볼까요? 49불. 미쳤죠? 5만원 넘네.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갤런으로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뭐 1리터짜리 사서 야금야금 쓰는 수밖에,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파이어볼, 우리나라 브랜드죠. 국산 브랜드가 또 당당하게 또 이렇게 입점을 해 있습니다.
뭐 저는 파이어볼 안에서는 뭐 철분 제거제 말고는 그렇게 좋아하는 제품이 없는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근데 있다는 거. 당연히 한국 브랜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겠죠. 얘도 직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자, 플렉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사면 도란스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 할인율은 미국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할인율이. 그래서 만약에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선 폴리셔를 살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UF에서 사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무선 모델을 살 거다 그러면 미국 사이트랑 비교를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G테크닉이 또 있죠. G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책을 잘 써서 그런가 미국하고 여기 영국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나 당장 다음 주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코팅제가 없다. 그렇게 급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코팅제는 무게도 많이 안 나가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되게 급하게 코팅제 살 때 UF에서 주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리스탈 세럼하고 엑소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도 팔아요. 요런 거 사면 조금 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원래 가격은 103불이잖아요. 근데 넣어보면 86불이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 VAT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VAT 써면 이게 EU onl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다가 보낼 때만 이 VAT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리를 잉글랜드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 VAT가 이렇게 붙은 게 보이십니까? 그죠? 16불이 17불 정도가 VAT가 붙잖아요. 그래서 100불이 좀 넘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국제인 우리 사우스 코리아로 딱 바꾸는 순간 딜리버리 차지는 붙지만 VAT가 빠지는 거죠. 아까 VAT가 16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차지는 20불이 붙지만 VAT가 17불 정도 되는 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3불 정도만 4불 정도만 딜리버리 차지, 그러니까 배송비를 내면 내가 한국으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토탈 코스트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아까 100불이었나? 101불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무게가 적게 나가는 물품들을 사실 때는 UF에서 사시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리고 제가 자체 세일 10%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여기에 10% 할인된다고 봐봐. 그럼 여기가 오히려 더 싼 거죠. 그쵸? 자, 그렇고요. 여기 보면 카미카제, 네, 뭐 일본 브랜드에서 패스하겠습니다. 나쁜 놈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맥과이어스도 있고요. 맨제르나 당연히 있고, 여기 마이크로파이버 매드니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세차 미트가 바로 이 마이크로파이버 매드니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미트 형태와 손가락을 못 넣는 이런 패드 형태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요 스펀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사실 거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셔야 되는데, 저는 미트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크기가 얘가 조금 더 크거든요. 제가 손이 큰 사이즈가 아닌데 이 인크레디 패드 얘는 너무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도 조금 작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차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크레디 미트 얘를 좋아하고요. 가격이 24불 정도 하죠. 근데 얘를 넣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AT가 빠지니까
보면 19불이 됐죠. VAT가 빠지니까. 물론 얘 하나만 사면 배송비 때문에 이득이 없어요. 해볼까? 네, 이게 최소 딜리버리 차지가 20불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뭐 여러 내 친구 것들 막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산다. 그러면 이득이 될 수 있죠. 직배송도 되고 VAT도 빠지니까. 그래서 마이크로파이버 매드니스 이 브랜드에서는 사실 이 미트만 보시면 돼요. 타올들도 있습니다. 타올들도 있고 뭐 극세사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얘네들 제품은 사실 미트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미트도. 근데 미트는 진짜 얘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으니까, 그 정도로 좋으니까 쓰는 거고, 타월은 대체할 만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타월은 여기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를 드리자면 여기 요 드랍네틱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이드 미러에서 물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되게 짜증나실 텐데 요게 뭐냐면 타월 안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타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차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타월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 딴 데로 안 흐르고 얘가 흡수를 하는 거지. 신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안에 자석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요새 독일 차량들 아니면 되게 좀 좋은 외제차들은 패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알루미늄이면 당연히 자석이 안 붙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 차에 그 패널이 스틸로 되어 있는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쉽죠. 그냥 집에 있는 자석 하나 이렇게 쓱 가져가서 잘 붙나 안 붙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샀는데 자석이 안 붙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국산차는 제가 알기로는 뭐 현대랑 기아차는 다 철판이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입 전에 내 차의 패널이 철판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인지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드니스는 아까 그 미트랑 요 드랍네틱이라는 신박한 제품 요 두 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네, 루페스 폴리셔를, 만약에 루페스 폴리셔를 나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UF에서 사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하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배송이 가능하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고, VAT가 빠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기계만 이렇게 산다. 지금 루페스 LHR15 마크 3죠. 보면 이제 머신 올리도 있고 뭐 스탠다드 키트 있고 디럭스 킷도 있어요. 디럭스 킷은 이제 가방하고 앞치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스탠다드 킷은 이제 기본적인 약재랑 패드 두어 가지, 가방은 없어요. 그리고 머신 올리는 말 그대로 기계만 딸랑 오는데, 저는 스탠다드 키트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만약에 나는 루페스를 처음 산다, 나는 처음으로 폴리셔 살라 그러는데 루페스 사고 싶다, 그러면 디럭스 킷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가방이 따로 사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거의 10만원가량 하거든요. 그리고 앞치마도 있고 그리고 이 루페스에 들어가 있는 이 패드가 괜찮아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흰색하고 노란색은 쓸만합니다.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좀 너무 거칠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폴리싱하면 이 앞치마도 꼭 필요하거든요. 가방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는 폴리션 루페스를 샀는데 앞치마는 막 이상한 거 집에서 쓰는 앞치마 쓰고 가방은 막 가방 대신에 쇼핑백 들고 다니면 그럼 간지 안 살잖아요. 루페스는 또 감성이니까. 세트로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럭스 킷을 사시고, 저는 이 머신올리 요걸로 샀어요. 왜냐면 저는 가방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앞치마도 있고 굳이 이제 다른 걸 다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머신올리로 샀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자, 네이버에서 루페스 마크 3으로 마크 3로 검색을 했는데, 자 보면은 가격이 쭉 나오죠. 보면은 거의 가격이 다 같네. 뭐 담합하셨나? 자 5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8만 3천원. 배송비 무료 배송이겠죠? 근데 이거 머신올리 맞나? 보자. 네, 뭐 다른 구성품이 안 써있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기계만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58만 3천원이다 이거죠. 58만 3천원에 지금 팔고 있고, 얘를 만약에 내가 직구를 한다 그럼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번 해보자고. 자 넣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번 딱 넣으면 딜리버리 차지가 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영국으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딱 바꾸면 자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아이템 가격 이거 VAT가 또 빠지니까 400불이에요 기계값은. 거기에 딜리버리 차지가 31.57불이 붙었고, 요 디스카운트 1.88은 뭐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지금 총 가격이 433.17불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벌써 딱 봐도 가격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에요. 얘는 저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관부가세를 아셔야 되는데, 관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부가세란 말 그대로 관세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관세랑 부가가치세. 자 관세란 건 뭐냐, 나라 대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제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몇 퍼센트 내라.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어떤 물품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다 달라요. 뭐 자동차를 가져올 때는 몇 퍼센트, 뭐 생체용품을 가져올 때는 몇 퍼센트, 전자제품을 가져올 때는 몇 퍼센트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FTA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이거를 맺으면 일단 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뭘 들여오든 간에. 그래서 EU,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럽 지역과 우리나라는 FTA 협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세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가 남았죠? 부가가치세는 냅니다. 근데 면세범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면 부가가치세도 내지 마세요. 면제 해드립니다. 면제 범위로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불이에요. 달러가 어딨냐? 200불. 그리고 유럽은 150불입니다. 다 US 달러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루페스 가격이 벌써 400불이 넘었죠? 그러니까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10%입니다. 전체 가격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 플러스 배송비 에다가 10%.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마였어? 433불.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433.17인데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는 거죠. 그러면 1.1을 곱하면 되겠죠? 해놓으면 476.487불 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얼마냐 이거죠. 찾아보자고. 또 환율 계산기. 자, US 달러 아까 얼마였어요? 476.5. 56만원이야. 뭐야 이거. 가격 차이가 없잖아 별로.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UF 얘네가 자체적으로 10% 할인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할인은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머신 올리. 자, US 달러로 바꾸고 자, 잉글랜드를 사우스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짠! 가격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디스카운트 40불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10% 할인이 적용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탈 코스트가 지금 아까 430불 40불 가까이 되는 게 이제 394불이 됐죠. 자, 그러면 394불 7이니까 곱하기 1.1은 자 434불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게 이제 434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한국 돈을 했을 때 51만 2천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1만 2천원하고 58만 3천원이니까 한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를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7만원 돈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뭐 7만원이 싸다면 쌀 수도 있고 비싸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하시는 건데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티메이트 피니쉬도 다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 직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여기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